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 한 가지 이슈를, 핫 이슈를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남자 오셨습니다. 시사계 측면승부사 이종훈 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종훈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입니까? 벌써 50년. 벌써 50년, 글쎄 말입니다. 저는 50자가 제 나이에는 안 그래질 줄 알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 네. 그것이 내년부터 하기로 했잖아요. 예, 유예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로 벌써 50년을 맞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원래 이 1968년도에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 과세해야 한다라고 이 좀 필요성을 제기를 했었는데 네. 기독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의 거센 반발로 해서 계속 미뤄져 온 거죠. 네. 예, 급기야 이제 50년을 맞게 된 겁니다. 네. 왜 근데 이런 납세 종교인의 과세 문제가 나오게 되면 왜 기독교 이야기만 나오고 불교는 안 나옵니까, 이야기는? 아, 사실은 그쪽도 다 마찬가지긴 하죠. 예.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 기독교계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좀 앞서서 얘기가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 종교 단체 쪽 뭐 이 교계 쪽에서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조금 반대 기류가 좀 더 많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정권 그 말기, 그러니까 2012년에 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문제 다시 주장을 하면서 공론화를 이제 시도를 했고, 그 이후에 종교계 내에서도 약간 자성론이 일었습니다. 맞다, 이거 틀린 얘기 아니다. 그래가지고 2015년 12월에 이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할 때 이것이 포함이 됐어요. 다만 2년 유예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일단 2018년 1월로 지금 일단 시행이 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2년 더 유예하자라고 하는 법안을 제출한 분들이 나오는 바람에 논란이 좀 된 거죠. 어떤 분이 그런 법안을 제출했습니까? 네, 김진표 의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이고 문재인 정부 이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또 위원장 아니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적 비중이 꽤 있는 분인데, 이 지금 2년 연기하자는 법안을 어제 턱 내놓으셨어요. 예, 거기 또 이렇게 이름을 올리신 또 동참한 의원들도 꽤 계시고, 예, 이분 얘기는 뭐 일단 종교인 과세도 이게 연착륙이 좀 필요하다. 50년 아직 착륙 못했는데 더 기간이 필요하다. 뭐 하여튼 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굉장히 지금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지금 있는 이 땅에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적과 꿀이 흐르는 한강이 서울시 수도를 가로지르고 있는 이 마당에 강남에 있는 교회가 대형 교회가 몇 개인데 아직도 적과 꿀이 더 흘러야 되나요? 이렇게 말하면은 상당히 또 기독교를 너무 폄하하잖아요. 아니 그럼요. 예. 그러니까 꼭 교회만은 아닌데. 제가 그래서 불교는 왜 가만히 있냐고 말씀드렸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불교 쪽도 뭐 마찬가지죠. 목탁을 두드려야 될까요? 기본 그 심정은. 네. 종교라고 하는 것이 사랑과 평화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면 돈이 필요할까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줘야 됩니까? 하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 주어라 하셨거든요. 네. 근데 왜 소득을 만드시죠? 아니 뭐 그걸 왜 저한테 자꾸 물으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건 이게 논란이 되면서 동참했던 의원들 가운데 일부가 오늘 또 이탈을 했습니다. 왜요? 예. 그러니까 아니 가만 보니까 여론이 심상치 않거든요. 워낙은 이제 여야 의원, 여야 불문하고 28명의 의원이 이 법안에 이제 이름을 올렸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때는 다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름을 다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과세해야 된다는 법안에. 과세를 유예해야 된다는 2년 유예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뭐 이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종교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은 됩니다만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있어요. 바른정당의 이해운 대표도 여기 이제 이름을 올리셨고 유예 쪽에다가. 그런데 논란이 일자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새 의원 박홍근, 백혜련, 전재수 의원이 철회를 했습니다. 네. 이건 뭐 철회하는 것도 조금. 그러니까 이제 시민단체 반발이 있었겠죠. 그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실련 같은 경우도 어저께 사실은 성명서 이렇게 내놨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소수 종교인의 민원 들어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 예, 뭐 이제 이런 지적도 했고 그러면서 이게 뭐 정부 입장이 이거 맞냐? 확실히 정부의 그 입장이 정확하게 뭐냐 밝혀라. 뭐 이렇게 또 이야기도 했고. 네. 그뿐만 아니고 뭐 참여연대랄지 한국납세연맹이랄지 뭐 이런 쪽에서 계속 사실은 이거 좀 말이 안 된다. 라고 문제 제기를 계속 했죠. 그것이 사실은 상당히 압박감으로 작용을 했을 겁니다, 아마. 재벌 대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갑자기 종교 쪽으로 갖다 붙이면 이게 너무 큰 뭐라 그럴까요? 좀 적절치 못한 비유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냥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큰 스님이 그러셨습니다. 재물을 하늘까지 쌓아서 부처님한테 갖다 드리는 것보다 길가에 있는 거지에게 작은 동전 하나 던져서 적선하는 것이 더 큰 복을 쌓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네. 저는 뭐 약간 좀 독실하지는 않고. 네. 그러니까 뭐 불교 신자거든요. 네, 부모님들을 불교. 예. 그런데 간혹 이제 그 사찰에 갔다가. 네. 거기 전 한쪽 편에 좀 굉장히 고급. 네. 주지 스님 승용차가 서 있는 걸 보면 약간 좀 마음이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제 아는 친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주 어린 친구입니다. 아저씨, 왜 스님들은 풀만 드시고 고기는 안 드신다는데 저렇게 뚱뚱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못했습니다. 정부 입장은 뭡니까? 정부 입장은 뭐 그대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세한다? 예. 2008년 1월부터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한다는 거고, 지난 2일에 이제 새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을 때도 네. 이 종교인 과세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좀 포함은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뭐 인사청문회 때도 그랬고, 지금 다시 거듭해서 이거 뭐 유예 없이 그대로 한다라고 일단 말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경제 책임자가 누구냐고 제가 계속 물었지 않습니까? 유류세 올린다 그랬다가 안 올린다 그랬다가 그 부분도 김진표 의원이 사실은 예. 유류세 올리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올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약간 또 정부와 손선을 빚고 그랬었죠. 뭐 인수위격이니까요. 참고하시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1부에서 전화 음질이 안 좋아서 전화를 끊었던 정동연 의원 다시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예. 계속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 자, 만약에 당대표가 되신다면 전국 정당으로서의 국민의당 경쟁력 어떻게 키우시겠다. 이거 한번 말씀 주시죠. 기본입니다. 첫째는 정당은 당원과 지도력으로 구성됩니다. 예. 당원의 자부심과 자신감을 되살려줘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 첫 번째 그 일을 위해서 당원 주권주의를 당헌에다가 못 받겠습니다. 네. 제가 대표가 되면 바로 다음 날은 당헌 개정안을 내서 당헌 1조에다가 국민의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받고 권리와 권한과 권력을 당원들에게 돌려드리고 네. 지역위원장도 당대표도 지방선거 공천도 아래로부터 이렇게 뽑게 되면 아마 자부심이 되살아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데 당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이 당원 주권은 말뿐이지 어느 정당에서도 제대로 실천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리더십인데요. 예. 강력한 리더십의 핵심 내용은 방향입니다. 방향. 예. 그러니까 동쪽으로 갔을 때하고 서쪽으로 갔을 때 목적지가 전혀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국민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국민의 바라보는 방향은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드니까 재벌 개혁해라, 검찰 개혁해라, 언론 개혁해라, 정치 개혁해라. 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개혁 과제의 산봉에 국민의당에 서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국민의당이.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진보니 보수니 중도니 하는 책상 위에서의 공리공담이 아니라 예. 국민의 먹고 사는 삶의 현장으로 가장 빠르게 민생 기동대 그리고 민생 기마대를 조직해서 몽골 기병처럼 치고 들어가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아파하는 곳의 얘기를 직접 듣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풀리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식의 방향과 속도를 가지고 당을 살려내려고 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그 개혁 선봉에 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문득 제가 떠오르는 게 혹시 민주당 쪽으로 회귀하시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 거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 인위적인 정당 대표는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국민은 네. 양당제 하에서 대결과 대립과 권력 투쟁의 정치로 갈등 지수가 높은 정치. 네. 그 속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된 거거든요. 예. 멕시코나 칠레나 터키나 코리아나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사실 70년 뿌리를 가진 민주당을 제치고 예. 국민의당을 작년에 1.2% 더 지지했단 말이죠. 네네. 이건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럽의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처럼 다당제로 가는 것이 역사 진보고 정치 발전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전 대표가 지금 뭐 나름대로 당 대표에 나와서 당을 구하겠다라고 하는데 선당 후사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면 정동영 의원께서 보시기에 또 많은 국민의당 안에 있는 의원들 현역 국회의원들이 보시기에 당이 안정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사실 안철수와 정동영의 협력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역할 분담이 필요한 그렇군요. 시간인데 예. 본인이 이제 이것을 분열의 시간으로 만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치열하게 화끈하게 협력하고 하는 것이 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3661번님이요. 정동현 의원님 지지자입니다. 네거티브보다 절대적인 긍정과 비전으로 페어플레이 하시면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십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히 질문 여쭙겠습니다. 이 최근 영화 택시 운전사 보셨죠? 네, 택시 운전사 봤습니다. 예, 전두환 대통령 측 청년당원들과 함께. 그러셨군요. 예. 전두환 대통령 측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적반하지 않지요. 예. 사실 우리가 오늘날 이만큼 수준의 민주주의를 누리는 것은 5.18의 희생 위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채를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도 전두환 세력이 그런 5.18을 폄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아득한 느낌을 갖습니다. 예.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지금도 보니까 이동 중에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KTX를 막 탔습니다. 그러니까요. 상태가 불안정해서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셨고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번 조용한 시간에 인터뷰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결과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네. 국민의당 정동현 의원이었습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오겠습니다.